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증여세를 낼까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우선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증여가 뭐냐면요, 행위의 명칭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적발될까?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증여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할 때 그때 보통 적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전부 다 증여세가 부과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의금 먼저 볼게요. 근데 조의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니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 조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법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돌아가시면서 받는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받는 위로금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받는 조문계획으로부터 받는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상속재산이 아니면 뭐냐? 증여재산입니다. 누가 증여를 했냐? 증여를 한 사람은요, 문상객들이 저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를 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거는 벌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축의금, 경조금은 증여일까? 라고 보시면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나와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부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란 단어예요.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거는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했지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손님이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이 왔는데 10,000명이 와가지고 1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받은 축의금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00명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단 10명으로부터 1억씩 10억을 받은 거예요. 같은 10억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까? 전자 같은 경우는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10,000명이 줬어요. 이거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돼요. 다만 10명이 막 1억씩 줘버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10,000명이 10만 원씩 줬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 손님이 있고 저희 부모님의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선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 라고 할 것이며,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 거예요. 원래 이제 결혼 축의금은. 다만 그 중에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제 지인들 있잖아요. 제 지인들이 저에게 직접 준 것은 그거는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직접 받은, 그러니까 제 지인이 저한테 준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혼주인 저의 부모님에게 귀속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축의금을 저한테 이체를 하셨다라고 했을 땐 그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면요,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손님 거는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고, 제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만 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부모님 손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의금과 제 손님 중 상당 꽤 큰 금액들, 그 금액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고등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게 참 돈의 꼬리표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 사람이 누구 지인인지
뭐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사촌이 저한테 줬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제 지인인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 지인인가요? 이런 식으로 좀 과세된 것도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부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택 취득자금 소명하실 때 그 금액을 너무 무턱대고 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전적으로 증여세를 좀 신고 납부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혼수나 예물은 어떨까요? 혼수나 예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좀 보기 싫은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혼수용품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거고, 호화 사치용품, 그러니까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백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주택이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판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냉장고 사주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인정받은 판례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어야 돼요. 뭐 자동차를 바꾸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과세관청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미리 좀 아시고 증여세 신고를 할지 말지를 좀 미리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